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계 각 나라의 변화가 현재 한국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미국 실업률, 미국 엔비디아, 테슬라, 기업으로 인한 국내 증시 변화, 현재 천조국, 미국 외의 세계 주요 변화에 따라 증시를 흔드는 주요 요인에 대응하고자 해당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급등, 상한가, 폭등 중 아는 종목 챙겨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이란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 이전 30년 평균보다 0.5 이상 5개월 연속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오늘날 지구의 대기와 각종 기상요소 바람, 일사량, 일조시간, 구름비 눈이슬 서리 오름 등의 증발량, 기체 현상들은 과거에 비하여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이는 기상 이상 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 때문이다. 최근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엘니뇨 EL-NIO는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수온난화 현상으로 수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1966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기과학 차인 야곱 버크니스 제이콥은 엘니뇨를 태평양 적도, 기압이 동부와 서부 지역 사이에서 일진일퇴하는 변화, 즉 남방 진동으로 설명하였다. 즉 동태평양 상공에는 고기압이 항상 머물러 있는데 이 고기압에서 생긴 바람이 열대지방에서는 대기의 순환에 따라 적도 쪽으로 불게 된다. 이른바 무역풍이다. 무역풍으로 인하여 적도 남쪽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 인도네시아 부근까지 밀려가면 태평양 동쪽, 곧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의 페루 앞바다에서는 바닷속에서 찬물이 솟아올라온다. 이 찬물에는 영양염류가 많이 녹아있어 식물 플랑크톤이 아주 많다. 플랑크톤을 쫓아서 멸치를 비롯해 이를 잡아먹는 수많은 어류와 물새들이 몰려든다. 페루에서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엘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자연히 찬물에 사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몰려드는 멸치가 없어지니 멸치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와 바다새들도 떠나거나 굶어 죽는 것이다. 페루와 에콰도르의 어민들은 이런 현상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그곳 어부들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생각하여 그 해류를 엘니뇨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뜻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바닷물의 온도가 수개월 이상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모두를 엘니뇨라고 부른다. 과거의 엘니뇨는 몇 달 혹은 길어야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엘니뇨는 더 자주 생기고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졌다. 이러한 엘니뇨는 거의 전 지구에 걸쳐 폭우와 폭설, 폭풍, 이상고온, 이상저온 같은 여러 기상 이변을 일으키며 엄청난 재산 손실을 일으킨다. 봄이나 가을에 엘니뇨가 생기면 지역에 따라 기압 기단의 배치와 공기의 이동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폭우나 한발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또한 다우 지역은 소우 지역으로 소우 지역은 다우 지역으로 바뀐다던가 태풍의 발생 지역이 적도 중앙으로 옮겨가고 발생 빈도나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지는 현상도 일어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람이 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엘니뇨 기간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건조해져 큰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남아메리카 서해안의 따뜻한 해수는 대기의 대류를 촉진시켜 평상시 건조한 해안, 평야지대에 많은 비를 내려 홍수를 일으키는 반면에 식물들을 무성하게 해준다. 엘니뇨 현상으로 멕시코만 연안 지역의 겨울은 평상시와 달리 자주 비가 내리며 캐나다의 서부 지역과 미국의 북서부 지역은 유달리 온화해진다. 이러한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져 가격이 폭등하고 계절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업체 등 거의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인간들의 삶은 선인들의 발자취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또 거기서 더 나은 삶은 찾아 연구하면서 발전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과거 기록을 살펴보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다가올 슈퍼 엘니뇨에 대비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 슈퍼 엘니뇨 기록 보겠습니다. 8년 만에 슈퍼 엘니뇨 수혜주 투자 상품 찾아라. 기사 입력 2015년 5월 21일 9시 26분. 식료품 종자 비료업체, 농산물, ETF 등 올해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온다는 소식에 각 산업계가 분주하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한창이다. 엘니뇨가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목받는 업종은 식료품조, 식품종자, 비료 농산물 ETF 등이다. 엘니뇨로 세계 주요 곡창지대에 극심한 가뭄 홍수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발생하게 되면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게 된다. 과거 경험상 엘니뇨가 발생하면 천연고무, 면화, 커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10%, 60%가량 올랐다. 또 악화된 기후 속에 작물의 생육을 툭 끊기 위해 비료 사용이 많아진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 이전 30년 평균보다 0.5 이상 5개월 연속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투자업계 이슈 엘니뇨 식품 비철금속 가격 흔들어.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주 기상청은 지난 수주 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엘니뇨 현상 관측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슈퍼 엘니뇨라고 칭할 만한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다. 지난해는 봄철 해수면 온도 상승 속도에 근거해 섣불리 예측하면서 엘니뇨 전망이 틀렸지만 올해는 이미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관측되고 있다. 호주 기상청에선 올해 여름 기상 이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또 국제기후연구소 IRI도 올여름 엘니뇨 발생 확률을 약 90%로 예고하고 있다. 엘니뇨가 시작되면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에선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폭우나 홍수가 발생한다. 주요 농업 국가인 호주, 인도, 동남아, 필리핀 등이 올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에 놓여있고 면화원당, 커피, 옥수수, 천연고무 등의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또 가뭄이 인도네시아를 휩쓸게 되면 광물 생산, 니켈, 보크사이드, 구리 등 이 차질을 비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남미의 폭우로 인해 페루 등 비철금속 생산국이 피해를 입게 돼 비철금속 가격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미 엘니뇨 피해를 우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과 상품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일컫는 베리율 상위를 기록한 타이거 농산물 선물 H은 베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선물 쪽으로 상승 베팅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미 오클라호마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엘니뇨 현상 우려 확대로 소매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베리율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또 이베스트 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출입 ETF 펀드 플로우에서 농산물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관측됐다. 대표적인 농산물 지수 ETF인 DB 에그리컬처 펀드로 3,150만 달러가 유입됐고 옥수수 관련 ETF 콘 US 에큐티로도 2,400만 달러 순유입이 집계됐다. 이베스트 증권 연구원은 이상기후의 영향은 반기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의 엘니뇨에 대한 경고나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작황 시장의 주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지난해 가격 급락의 기저효과까지 겹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혜주는 남해화학, 농우바이오, 농산물, ETF 등 국내 1위 비료업체이자 매출 50%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남해화학은 대표적인 엘니뇨 수혜주로 꼽힌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료라고 불리는 인산이암모늄, 디암아모늄 파스페이트, DAP 가격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남해화학의 경우 엘니뇨가 절정이던 2007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2008년까지 DAP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다. 올해 대폭의 실적 개선은 예단키 어렵지만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의 고추, 배추, 무 종자 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농우바이오도 대표적인 수혜주다. 작황 피해가 발생하면 종자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에서다. 상장지수 펀드 ETF인 타이거 농산물 선물 H도 엘니뇨 관련 상품이다.
개별 실적을 확인할 필요 없이 기후 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니켈아연 공급과 관련이 깊은 고려아연, BSR 제강, 현대 BNG 스틸 등이 엘니뇨 관련 비철금속주로 거론되고 있다. 비철금속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은 해당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흑자를 내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기업이 긍정적이라며 원재료 및 환율 변수를 가진 기업들도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까지 오래전 내용입니다. 과거 2015년도 당시 뉴스 보시면서 투자할 만한 기업, 준비해야 할 일상들이 보이시나요? 이제부터는 과거 기록을 보면서 2023년 준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엘니뇨, 폭염, 가뭄, 물 부족 관련해서 수자원 개발 및 정수, 오염수 처리 관련주 기업입니다. 물은 어느 재화와도 대체될 수 없는 인간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 가운데 3%만이 깨끗한 담수 민물이지요. 전 세계 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물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폐수 또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이 필수인데요. 또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발생하면 에너지나 물 등 대체 자산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수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스촨성 지역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난이 심화하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했고요. 발전량 감소는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 화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유럽 지역의 폭염으로 라인강의 바닥이 드러나며 대체제가 없는 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수자원 산업에 진출하여 댐이나 수처리 시설 등을 짓고 관련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수자원 개발과 공급, 인프라, 정수, 오염수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자원 개발 및 정수, 오염수 처리 관련주는 총 6종목 준비했습니다. EN코퍼레이션, 국내 유일의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을 폐수처리 EPC 기업인 한성크린텍과 대규모 폐기물 및 폐수처리 시설을 보유한 EN워터솔루션 등을 인수하며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주철관공업, 한국주철관공업은 산철 및 고철을 원재료로 하여 하수도관을 생산하는 부산공장과 철코일을 운어 재료로 하여 상하수도관을 생산하는 포원공장을 영위하고 있으나 모두 상하수도관이 위주이며 포원공장의 생산량이 총 매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사업 부문을 주철관 부문으로 단일화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터스코리아, 주요 사업으로는 미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양변기 탱크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포부, 양변기 시트, 샤워기 헤드 등을 생산하면서 욕실 제품 생산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보텍, 상수도관, 하수도관 빗물 저장 시설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플라스틱 상 하수도관 제조업, 2. 재활용 사업, 3. 제설제 사업, 총 3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나노기술 및 소재 분야의 전문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필터레이션, 퓨니피케이션 앤 세퍼레이션, FPCB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전 공정에 걸친 우수한 기술력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의 생산 효율을 향상,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시노펙스만의 미션 실현은 물론 기업의 성장 도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FPCB 연성 인쇄회로 기판 사업본부와 필터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어 엔지니어링, 물산업, 도시, 철도 플랜트, 수자원 등 SOC, 사회간접자본 전 분야에서 종합토목 설계업, 종합감리 전문업입니다.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건설업,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업, 태양광 전력 판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한 품목은 곡물 관련 투자 기업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곡물 메모와 노트 꼭 하세요. 1. 미래생명자원. 곡물 사료는 대표적인 곡물 가격 상승수혜 섹터이며 미래생명자원은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 팜스토리. 배합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전문 곡물 사료, 사업 대두박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돼지, 닭 등의 배합 사료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3. 한일 사료. 팜스토리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룹의 사료, 축산 전문 기업입니다. 사료 사업과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는 양계, 양분, 추구용 배합 곡물 사료를 생산하기에 곡물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4.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농협 계열의 국내 최대 비료 생산, 판매 전문 회사입니다. 복합비료, 요소, 맞춤형 비료를 주로 생산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조비. 조비는 국내 최초의 민간 자본 복합 비료 회사이며 시장 점유율 약 9억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맞춤 비료와 사종 비료 등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합니다. 6. 경농. 경농은 조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슷한 테마에 항상 같이 엮이기 때문에 조비와 경농은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경농은 농사 필수품인 농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미래농업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부각된 적이 있으며 현재 곡물, 농업 관련 섹터 모두에 반응합니다. 7. 효성 OMB. 효성 OMB는 농협 계열의 유기질 비료 납품업체입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유기질 비료와 혼합 유기질 비료 등을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8. KC피드. KC피드는 양계용, 양돈용, 추구용 등의 배합사료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9. 현대사료. 현대사료는 동밀용 사료 제조업체로 곡물 가격 상승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10.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는 기능성 첨가제 및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식량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11.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는 국내 종묘 산업 1위 업체입니다.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종자 및 비료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원은 고추, 무, 토마토, 배추 등 각종 종자 매출로 곡물 가격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12. 인바이오. 인바이오는 곡물,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에 농업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13. 아시아 종묘. 아시아 종묘는 채소 종자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외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종자 개발, 생산, 판매합니다. 작물 및 품종 수와 품종 보호 등록 건수를 국내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국제 곡물 관련주로 선정되었습니다. 14. 사조동아원. 사조동아원은 사조그룹 계열사로 원맥을 수입, 가공,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 양돈 등의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하기에 곡물 관련 주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5. 한탑. 한탑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분사업과 사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곡물 관련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련 기업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증시에서 급등과 상한가 30% 폭등주만 출연했습니다. 각 종목은 농업 테마, 비료 테마, 사료 테마 중에서 증시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표 종목만을 뽑아서 안내드렸습니다. 3. 육계. 날씨 계절로 인한 엘니뇨 때 보양식입니다. 닭고기 가공 등 닭고기 관련 업체,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반면 다른 종류의 식재료에서 문제 발생 시 대체 상품으로 관심 집중, 여름철 대표 보양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월드컵 등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시에도 맥주와 어울리는 대표 과식으로 인식되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됨. 마니커 FNG, 마니커, 이지홀딩스, 푸드나무, 하림, 동우 팜트테이블, 교촌 FMB, 체리브로, 팜스토리 기업이 해당됩니다.
최근 신화마을 유튜브 영상에서는 마니커 FNG와 마니커 주력으로 추천 자주 했습니다. 당연 2일 주기로 VI급 등 늘 해내고 있습니다. 초보, 중보, 말보까지 지속 단타 노리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다들 안내대로 수익 잘 내고 계시고 있지요? 수익 나시면 댓글 꼭 좀 달아주세요. 물론 몰래 숨어 먹는 게 맛은 있다고 합니다. 4. 조림 사업. 엘니뇨로 인해 캐나다 산불 보셨을 겁니다. 조림 사업은 나무를 심는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뜻함. 남북관계 해빙 모드 속에 북한 조림 사업과 관련해 부각되는 종목군, 자연과 환경, 써니넬, 동신건설, 한송홈데코, 효성 ONB, SK, 이건홀딩스, 성찬기업 지주, 우림 S&P, JCK칼, 한익스프레스, 이건산업, 해당 기업이 해당됩니다. 5. 가고, 현대리바트. 2023년 2월 13일 장중 VI급 등 발생. 한국가고, 에이스침대. 마지막으로 광물입니다. 광물은 니켈, 알루미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Ni. 아주 다양한 용도의 금, 니켈. 원자번호 28번의 원소 이름인 니켈은 악마 혹은 귀신 라는 뜻의 독일어 단어를 따서 이름 지어진 원소인데, 니켈은 그 이름의 유래와는 달리 다양한 곳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금속이다. 니켈의 유용성을 반영하던 니켈 또는 니켈의 원소기호 Ni가 들어간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5센트 동전인 니켈니클로 발음된 전열기 열선인 니크롬선 니크롬와이어, 영구자석 알리코, 고대부터 사용해온 백동, 큐프로니켈 등이 그 예다. 니켈의 약 65%는 내부 식성인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한 니켈 도금은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부식 방지 방법이다. 인류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니켈 철로 이루어진 철 운석을 써서 여러 니켈 합금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니켈 원소를 광석으로부터 처음 분리 발견한 것은 1751년에 이르러서이다. 니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역사와 분리 발견. 인류의 니켈 사용은 기원전 약 3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시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청동기에 약 2%의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니켈의 생산. 니켈 생산에 쓰이는 광석에는 산화물 또는 규소산 형태의 젓갈색, 토양인 라테라이트, 레터라이트조와 황화물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라테라이트는 일반적인 물리적 방법으로는 농축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광석을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황화물 광석은 부유성광이나 자석 분리법으로 농축이 가능하다. 니켈의 이용. 생산된 니켈의 약 2~3은 스테인리스 강의 제조에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강은 단단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철의 합금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식기 및 주방기구, 전력 케이블, 건물이나 교량의 건축 부품, 화학공업시설의 재료 등 아주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니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아주 긴 화학적 내용이 많지만 간단히 줄였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관련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STX, UST, 이상네트웍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티플렉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 솔루션, 대한금속, 황금ST, LG화학, 삼화전자, 현대비엔지스트, 이지트로닉스, 제이스코홀딩스. 지금부터 알루미늄에 관련 광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크사이트 계열. 1861년 프랑스에서 명명되었다. 수산화 알루미늄 광물, 특히 깁사이트, 기브사이트, 베마이트, 보이마이트, 다이아스포어, 디아스포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암석을 말한다. 보통 알루미늄은 광물의 골격에 들어있는 데다가 이온화 경향이 알칼리 토금 속에
다음갈 정도로 매우 높아서 분리해내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걸 높은 온도로 녹인 상태에서 전기분해로 정제해서 얻는다. 이 가공법이 알려지기 전에는 알루미늄은 금보다도 비쌌을 정도였다. 이제부터 알루미늄과 관련하는 국내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마알미늄, 알루미늄 대장주. 사마알미늄은 국내 최고 알루미늄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과 증설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포장재와 전기 재료에 쓰이는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 배터리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의 전기차 관련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중 급등락이 가장 심한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디동일. 알루미늄 박 사업 기대감에 더해 환경 등 다양한 사업 가치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동일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동일알루미늄을 종속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일알루미늄은 국내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 조일알미늄. 알루미늄판 제조업체입니다. 아변 제품을 생산해 각종 소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은박지 등의 원료를 생산 중이기에 알루미늄 테마주로 움직입니다. 4. 대호AL. 알루미늄 코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의 알루미늄 판재를 국내 대기업에 납품 중이기에 알루미늄 소외주로 선정되었습니다. 5. PJ메탈. 비철금속 합금 소재 가운데 하나인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국내 1위.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재인 알루미늄 빌렉 역시 점유율이 높습니다. 6. 그린플러스. 알루미늄 압출, 가공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알루미늄 주식으로 유명합니다. 7. KPTU. 산업용 알루미늄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알루미늄 압출 전문업체인 알루코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삼보산업. 전기차, 알루미늄 관련주. 삼보산업은 자동차 부품 소재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알루미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 알루코. 알루코는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로 알루미늄 샤시, 거푸집, 철도 차량뇌, 외장재 등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의 알루미늄 소재 생산업체입니다. 10. 남선알미늄, 알루미늄 캔 관련주. 사업은 알루미늄 샤시 등을 생산해 건설사에 납품하는 일입니다. 창호 제품과 자동차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최근 들어 부품 경량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11. 포스코 엔텍. 포스코 계열 회사입니다. 주로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 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BJ메탈과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관련주로 선정되었습니다. 12. 파버나인.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 기술 알루미늄 외관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테마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니켈과 알루미늄 광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